자, 이제 냉장고를 네. 한번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때 정말 필요한 네. 우리 나박김치 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배추하고 무하고 준비를 했는데 배추 겉잎은 된장국 같은 거 이제 끓여 드시고 안에 이제 속 부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통 쌈배추라고 하기도 하고 배추 이제 속 부분 준비하신 거 그거 이렇게 이제 나박나박 썰었어요. 나박, 예. 나박김치가 이렇게 나박나박, 납작납작 이렇게 썰었다고 해서 나박김치예요. 그래서 한 입에 딱 들어가는 크기로 이제 배추 썰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도 이렇게 이제 썰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두께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한 0.3에서 0.5 정도 이렇게 이제 썰으셔서 요걸 이제 일단 절일 거예요. 그래서 물에 씻으시면은 재료 자체 이제 수분이 좀 있고 네. 무 자체에선 수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소금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지면 소금이 손에 묻으니까 이제 살짝 흔드시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을 때는 무 따로 절이고 배추 따로 절이고 하시는데 양이 많지 않을 경우 같이 절이셔도 되는데요. 이때 보시고 잎사귀 부분들은 굳이 안 절이셔도 돼요. 그래서 썰으시면서 잎이랑 배추의 줄기 부분을 좀 분리하셔서 이렇게 이제 예, 줄기 부분은 좀 이렇게 절여주시는 게 절여주시고.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셔서 분리해 놓은 거에 소금을 또 이렇게 뿌려서 절이시는데 오늘은 절이시는 게 특징이 일반 김치는 우리 절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팍 절이는데 오늘은 절이는 둥 마는 둥. 아, 절이는 네. 둥 마는 둥.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아. 예, 30분 넘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이제 절여 놓으시고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꺼운 부분만 이제 절이시고 나머지 들어가는 재료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파 넣으시는데 대파 넣으시면 국물이 걸쭉해져요. 그래서 이제 쪽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쪽파. 이제 쪽파를 길이를 요것도 우리 재료를 한 3cm 손가락 한 마디 크기 비슷하게 썰었으니까 이제 너무 길지 않은 이제 그 정도 길이로 하셔서 네 해서 쪽파 넣으시는데 뭐 미나리 그런 거 조금 약간 같이 향긋하게 이제 넣으셔도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쪽파 준비하시고 그리고 좀 여름에 드시는 김치는 좀 약간 상큼하고 또 시원하면 더 시원해야죠,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일을 좀 넣는데요. 사과 넣을 사과 거예요.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사과 넣으시는데 사과 대신에 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C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른 재료랑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4분의 1개 되는 부분을 반을 갈라서 요렇게 해서 이제 납작납작하게 사과도 나박썰기. 예, 나박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 색깔 이제 빨갛고 이쁜 거는 굳이 껍질 안 벗기셔도 되고 배는 좀 이제 햇배가 아니면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배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도 한 줌. 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김치 국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양념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고춧가루를 직접 넣으면 약간 둥둥둥둥 떠서 색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면보에 우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면보 좀 주세요. 면보를. 예. 그래서 이제 면보 준비하셔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한쪽에다가 이제 넣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지 않도록 싸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물을 조금씩 부으시면서 이걸 이제 뭐 반대로 나는 물을 조금씩 붓지 않고 물에다가 이렇게 주물르면서 색을 빼셔도 되세요. 더 깔끔하게 네,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그냥 푸시는 게 아니고 고춧물을 우려서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이제 김치가 숙성이 되면서 무배추에서 좀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보셨던 이제 그 나박김치 색깔보다는 조금 진한 듯하게 하셔야 이게 최종 익었을 때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예쁘다. 예, 붉게 이제 우러났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 간을 이제 네. 김치 국물이니까 이제 소금 간을 해볼게요. 이제 굵은 소금. 보통 물 2리터 정도 하시면 이제 굵은 소금 한 2큰술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나박김치는 짜게는 안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 풀어서 이제 소금을 만드시고 뭐 그냥 소금 간만 하셔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맛이 우러나도 되는데 나박김치는 여름에 또 금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생각보다 맛이 조금 2%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수가
유수가요? 네네네. 유수가가 뭐예요? 요게 이제 뭐 옥수수 찔 때 요런 데도 넣는데 어. 이제 사카린에다가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단맛을 내는 가루예요. 이거 대신에 설탕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 2리터 정도 하면 티스푼으로 작은 술로 이제 하나 미만. 야, 유수가는 또 네. 최하면 처음 만나네요. 네네. 그래서 뭐 설탕 하셔도 되고, 근데 설탕을 또 단맛을 내야지 많이 넣으면 국물이 껄쭉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절여놓은 게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네. 예, 반짝반짝 이제 물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준비된 모든 재료를 합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래서 들어가나요? 네네, 바로 그래서 이제 용기에다가 물이 이제 절여지면 수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살짝 절여서 간혹 소금이 덜 녹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그 소금 여기다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일 때 한 큰술에 200g의 무와 200g의 배추 한 큰술에 소금이 들어갔고 국물에 2큰술 들어갔거든요. 네. 모든 소금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담으시고 김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양념이 생강. 예, 그래서 이제 생강 채 썬 것도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도 채 썬 거, 예,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 쪽파. 쪽파. 미나리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절이실 때, 이렇게 지금 잎사귀 부분 좀, 아까 따로 예, 빼놨었죠? 푹 절여질까 뺀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넣으시는 거예요. 하시고, 만들어 놓은 이제 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김치. 예, 그래서 물김치 좋아하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제. 아우, 시원하다. 그래서 재료가 충분히 잠길 만큼. 네. 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소금이 이제 좀 덜 녹았더라 하시면 다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이제 가볍게 이렇게 저어주세요. 간혹 소금이 덜 녹았네 해도 이제 숙성되면서 소금 다 녹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 요거 이제 뚜껑 덮어서 익히시는데 모든 김치는 저희가 용기에 한 70-80%만 담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올라오죠? 네네. 해서 이제 뚜껑 덮을게요. 사과는 안 들어가나요? 사과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네, 보통 이제 맛있게 하신다고 과일을 처음부터 같이 넣으시는데 네. 그런 과일이 물러져요. 아. 그래서 드실 때는 결국 과일을 못 드시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익히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실 때 그때 사과 넣어서 그 다음 날부터 드시면 돼요. 그럼 이 나박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네. 뭐 상온에 실온에 뭐 며칠 둬야 네, 그래서 되나요?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온에 이제 상온에 하루 정도 있다가 넣으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여름 돼서 더 더워졌다 그러시면 오전에 하셨다가 저녁 때 넣고 그 다음 날 24시간 지나서. 네, 그래서 저온 숙성이 한 번 되면 김치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담근 거. 네. 네.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우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익었더니 약간 이제 이렇게 익은 이제 색깔이 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다 그럼 완성 접시를 좀 예. 미리 가져오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사과 넣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콤하게 익은 향이 있죠. 네. 이제 이렇게 여기다 사과를 넣고 네, 사과를 넣고 이제 그래서 과일은 드실 때 넣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습관하시면. 여기다가 네. 그 소면해서 먹어도 네. 괜찮겠 그렇죠.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겨울에 동치미 나는 원래 이렇게 그 물김치 같은 데다가 말아 먹는 거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가끔 사과 대신에 한여름에는 참외 같은 것도 좀 썰어 넣어요. 어울리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짐하게 좀 간단한데요? 네. 자,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나박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시원하고 아삭한 나박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가지 깨소스 무침을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 한창 이제 가지가 가격도 많이 싸지고 주변에 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지 사실 때는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거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꼭지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자르시고. 사실 가지가 맛있는데 네. 가지의 그 물컹거리는 식감 네. 때문에 못 먹겠다는 분들 그쵸.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반을 이렇게 가르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안에 이렇게 신선한 가지는 씨가 까매지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아주 곱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걸 엎어놓고 이제 어슷하게 약간 도톰하게 한 1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0.5 이상 1cm 미만.
또 너무 얇게 썰면 안 되는 네, 거죠? 너무 얇게 썰으시면 그냥 볶으셔야 되고, 그래서 난 이걸 볶아서 먹겠다 그러시면은 좀 얄팍얄팍하게 하시고, 오늘은 살짝 구울 거라 너무 얇으면 또 식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 좀 도톰하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아보시고, 이제 요거 구우시는데 요것만 또 무치면 또 씹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따 무침하기 전에 아몬드를 아이고. 조금 같이 넣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된 아몬드들은 센 걸로 유통을 해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한번 볶아서 쓰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 옆에 가서 네. 예, 사실 저도 가지를 네. 잘 안 먹는 사람 중에 한 네. 명이었었는데 이제 취업이라면서 네. 가지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쵸.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다 썰어놓고 네. 이렇게 통에 넣어놨다가 밤에 배고프면은 네. 이렇게 올리브유 둘러가지고 아, 소금이랑 후추 간해서 구워 구워서. 먹으면 그쵸.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신선한 가지가 되게 식감도 좋고 약간 뭐 산뜻한 이런 느낌 맞습니다. 맛도 있거든요. 아몬드 볶으실 때는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들어가면 얇아서 타요. 예, 그래서 이제 온도가 좀 따끈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넣고서는 이제 살살살 약간 이제 열기가 올라오게. 네. 이렇게 하면은 살균도 되고 네. 수분도 날아가고. 그쵸. 보통은 이제 견과류들을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냉장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냉장고에 있다 나오면 약간 눅눅해요. 그리고 냉장고 냄새도 얘가 또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볶으시면 고소한 맛도 살아나지만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 대신 타지 않도록 살짝. 예. 오늘은 뭐 아몬드지만 뭐 땅콩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뭐 호두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뭐 견과류가 이미 잘 볶아진 거가 있다.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다만 이제 보관 상태에 따라 한번 볶으시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살짝 노릇노릇해졌어요. 좋은데? 예, 예, 향도 고소한 향 나죠. 예. 예, 그럼 이제 꺼내 놓으시고, 네. 되게 약간 빵 굽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네. 고소한 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팬이 이제 깨끗해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행주나 티슈 같은 걸로 이제 살짝. 가볍게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루 떨어진 거는 이렇게 닦아내시고, 이 가루가 있는데 그냥 구웠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또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불을 중불 정도 이제 맞추시고, 구우시는데 견과류 자체가 지방이 있어서 그냥 구웠지만 요거는 이제 오일을 선생님 제가 몰래 이거 아몬드 네. 먹으려다 집었는데 네. 너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두르시고, 확실히 네, 아몬드를 불에 한번 두르니까 네, 더 바삭해지고 네, 바삭바삭 고소한 고소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일을 넉넉하게 두른 상태에서 쭉 이제 펼치셔서, 보통 이제 신선한 가지들 보면은 막 그냥 밭에서 따갖고 그냥 툭 분질러서 드시기도 하고, 이제 농장 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외갓집 가면은 가지 네. 막 밭에서 이렇게 따서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안 구우셔도 되고 굉장히 얘가 부드럽죠. 그래서 오일이 좀 흡수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수분은 날아가면서 식감은 조금 더 좋아지게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워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살. 네. 그래서 이거를 난 그냥 간편하게 먹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뭐 양파도 좀 채 썰어서 같이 볶다 그냥 뭐 소금 간 정도 이렇게 네. 하시면 뭐 가지 볶음 같은 반찬이 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우면서 익히면서 수분까지 날리는 과정을 하고, 요걸 다시 촉촉하고 고소한 양념에 묻혀볼 거예요. 깨 소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아까보다도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그렇죠.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워졌어요. 그럼 이제 꺼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이제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를 좀 듬뿍 넣었어요. 근데 오늘 들깨는 뭐 추어탕이나 이런데 탕에 넣는 게 아니고 겉피 들깨가루, 겉껍질 벗겨서 굉장히 고소하고 이제 빛깔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제가 이제 한 4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큰술 정도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루가 좀 너무 뽀송뽀송하니까 양파를 갈았어요. 양파즙으로? 지금 요즘 햇양파 나와서 너무 맛있게 드실 이제 계절이라 이제 양파 갈은 거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간장으로 살짝 하시면서, 간장으로만 닿으면 너무 색깔이
어두워요. 팍팍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금간으로. 예, 소금간 하시고 이제 매실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예, 마지막에 약간 보통 우리가 무침할 때 참기름 넣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묻혀주시면 무치면 돼요. 끝나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저는 이제 오늘 좀 듬뿍 가지 깨소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어머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듬뿍 이제 묻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히시고 여기에다 견과류 같이 섞어 주셔도 되고 이제 위에다 위에다 토핑하셔도 올려도 되고, 되고. 예,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좀 더 사각사각한 맛을 원한다 그러시면 파프리카 같은 거 같이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에 넣은 네. 이제 깨 소스가 네. 그 시판되는 깨 소스랑 맛이 좀 비슷한 건가요? 좀 틀려요. 아, 틀려요? 네, 그거는 이제 식초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한데 오늘은 매실청으로 은은하면서 아. 신맛은 줄이면서 이제 단맛이랑 같이 그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드셨던 이제 가지 무침, 가지 볶음하고는 처음 봐요. 예, 또 틀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들깨 들어가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제 고소한 새로운 느낌 맛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견과류도 이렇게 예, 그래서 무치실 때 견과류 넣으면 요게 이제 수분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맛으로 드시는 네. 이제 가지 메뉴. 자, 이렇게 해서 가지 깨 소스 무침까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정말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우리 어른들에게 부담 없는 맛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하고 쫄깃한 가지 깨 소스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